네, 들으신 것처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세포위원장 대회 폐막 연설에서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들을 과감히 전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제 통과된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안에 대해서 북한은 전쟁 행위로 낙인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관련 내용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이 5차 노동당 세포위원장 대회에서 폐막 연설했습니다. 그 내용 좀 분석을 해볼 텐데 먼저 당 세포가 어떤 조직이고 또 세포위원장 대회는 또 어떤 대회를 말하는 겁니까? 이제 뭐 당 세포라는 것은 사람 몸에서 가장 기초 단위가 세포지 않습니까? 네. 그걸 빗대서 노동당의 가장 기초적인 조직을 당 세포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구성은 한 노동당원 5명에서 30명 그 정도를 묶는 가장 하부 단위의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하부 단위의 리더들을 모아서 그 북한 노동당의 그 정책 기조라든가 뭐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의 메시지를 갖다가 이렇게 당에 잘 퍼지게 하는 그런 목적의 대회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대담하고 통 큰 작전을 더 과감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대담하고 통 큰 작전,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렇게 작전이라는 말을 써서 혹시 이게 또 한국에 대한 도발이 예. 아닐까 이렇게 네.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 김정은이 이야기한 맥락을 살펴보면은 네. 자신들이 지향하는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통 크게 나가겠다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뭐 군사적인 목적의 발언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러한 뭐 통 큰 접근은 사실은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도 광폭 정치라고 그래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서 무언가 통 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계속 이어받아서 그런 메시지가 나온다고 생각하고요. 네. 도발 측면에 직접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만약에 그쪽으로 해석을 굳이 한다면은 네네. 자신들의 핵무력도 이제 갖추고 했으니까 무언가 미국과의 큰 거래 뭐 이런 쪽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네, 작전이라는 그 단어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예, 또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지금까지 해놓은 일은 다만 시작에 불과하며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다. 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북한이 어떤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의도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뭐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기조는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고 네. 그것을 충실히 다져나가자. 거기 위해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경제 개발 계획도 있을 테고요. 사회 통제도 좀 강화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있는데 왜 이 시점에 그럼 이러한 메시지가 나오는가 보면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 또 추가 제재 2397호에 의해서 북한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될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은 사회가 어떻게 보면 통제 체제가 좀 이완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러한 메시지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지금 상황이 굉장히 서로 간의 대화가 경색되어 있고 어떠한 교감도 있지 않은 상황이고 도발만 있는 상황인데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해서 발언을 한 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대화를 할 여지가 있다. 어떤 조건 없이 대화를 하겠다 이야기를 했다가 이를 또 다시 걷어들이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또 이야기를 보니까 평창올림픽을 회방할 만큼 북한은 어리석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이제 겁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두 가지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미국 전체 행정부의 메시지를 보면은요. 네. 가장 오른쪽에는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이 있어요. 예. 거기에서는 북한에 대한 압박 메시지가 이렇게 강하게 나가고 그 맞은편에는 국무성 스테이트 디파트먼트가 있어서 거기에서는 대화 이야기를 지지난주에 그 틸러슨 국무장관의 조건 없는 대화라든가 그런 대화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저는 국방부라고 생각하는데요. 매티스 국방장관이 이렇게 뭐 북한이 대화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평창올림픽을 회방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 이 메시지는 아까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보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북한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매티스 장관의 연설 자체는 미군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강조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외교가 작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외교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무모하게 평창올림픽을 갖다가 회방 놓을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다. 그런 차원의 메시지라고 보는데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 행정부 내에서 가장 중도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핵심 있는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렇다면은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이거 어차피 개인적인 이제 네. 견해로서 볼 수밖에 없는데 저는 참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왜냐하면 북한으로서도 지금 핵
실험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자기들은 책임 있는 핵강국이다.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평창올림픽에 참여함으로써 북한이 손해를 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나름대로 평화 애호국 이미지를 갖다가 발신하는 그런 계기로 삼을 가능성도 높고요. 예. 다만 이제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왔다고 해서 북한이 이제 도발을 멈추고 그 다음부터 대화로 가겠다 그렇게 예단하는 것까지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되는데요. 아무튼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을 대화로 유인하는 추가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매티스 장관이 이 주한미군 가족 철수론 이 부분도 전혀 계획된 바가 없다고 일축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나 강력한 군대 준비 이것과 상통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같은 맥락인데요. 네. 그러니까 북한과 대화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북한 사상 최악의 날을 맞을 정도로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된다. 네. 그렇지만 그런 계획을 준비함에 있어서 아직 뭐 북한의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가족을 철수시키는 그런 상황의 위기 수준은 아니다. 그렇게 평가를 내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 아까 방금 언급을 하기도 하셨는데요. 이번 내용을 보면은 이제 대북 유류 수출을 추가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새 결의안 어떻게 좀 보고 계시고 효과가 좀 있을 걸로 생각을 하십니까? 예, 뭐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뭐 북한 경제를 하신 분들께서 효과가 상당히 클 거라고 일반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5가지 정도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원유를 줄이는 거죠. 원유 자체는 400만 배럴로 유지하지만 예. 정제유를 50만 배럴로 줄였습니다. 그거는 2375호가 만들어질 때 그때 북한에 들어가는 정제유가 450만 배럴이라고 저희가 평가를 했는데 네네. 그거를 두 번의 결의를 통해서 이제 50만 배럴로 줄여놓은 거죠. 네. 거의 90% 가까이 줄인 거고요. 그것만으로도 북한에게 일정 부분 충격을 줄 수가 있고 네. 또한 북한의 수출입을 갖다가 사실상 거의 차단했습니다. 천연자원 파는 것은 지난 안보리 결의 2375호에서 거의 다 막아놨는데 이번에는 농수산물 거기에다가 북한이 뭐 기계 설비라든가 북한이 수출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막아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노동자의 경우에도 향후 24개월 내에 모두 북한에 환송하게 돼 있는 그렇게 기간을 확정해 놓음으로써 네. 2년 후면은 해외 노동자는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조치로 만들어냈고 예. 그다음에 해상 차단도 자국 영해 내에서는 확실히 차단할 수 있게 했고 북한 뭐 일부 기구하고 일부 인사들의 그 해외 금지, 여행 금지 이런 것까지 이렇게 5가지 분야에서 네. 상당히 진일보된 결의를 만들어냈고요. 이것은 북한의 경제 활동, 외교 활동 전반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부에서는 또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한계가 있다면 어떤 것들을 좀 지적하고 싶으세요? 뭐 말씀하신 대로 즉각적인 효과와 네. 그다음에 이제 이행의 문제인데요. 즉각적인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 그것은 네. 왜냐하면 이렇게 제재를 하면 제재를 이행하는 이행 조치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라는 어떻게 보면 타임렉,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빨라야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것이 효과가 난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고요. 네. 다른 하는 것은 이행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이러한 새로운 결의를 잘 이행해야 되는데 사실 밀거래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정부에서는 이렇게 거래를 하지 않는데 해상에서 배를 바꿔치기 하는 방식으로 해서 북한에 다시 기름을 준다던가 북한 물자를 산다던가 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좀 보도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한 식의 밀거래를 차단해야지 효과가 있는 거죠. 따라서 조금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조금 더 통제를 강화하고 네네. 이행을 확보하면은 그러면은 내년 가을부터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또 하나 좀 짚어보고 싶은 게 유류 제재가 강화돼서 이게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원유는 중국이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건 끝까지 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최후의 카드로 남겨둔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으로서는 최후의 카드로 남겨둔 것이고요. 미국으로서는 거기까지 설득을 못한 부분인 거죠. 이 원유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원유는
그 말 자체로 원유인 거고 정제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휘발유, 경유 이런 것들을 정제유라고 하는데 예, 예.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러한 정제유가 더 가치가 높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쉽지만 원유 자체를 갖다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휘발유, 경유를 다 뽑을 수 있고요. 북한이 정유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밖에 새로 석유 화합물 같은 걸 갖다가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더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가능하면 원유 부분은 손을 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고 그렇지만 이번에 새롭게 트리거 조항이라고 그래서요. 네. 이번 안보리 결의의 새로운 측면인데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면 그러니까 핵실험이나 ICBM 실험을 하면 이런 석유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인 제재를 하기로 합의를 미리 보았습니다. 이거 이제 미국이 깔아놓은 포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미 뭐 이제 정제유 같은 경우는 50만 톤밖에 못 들어가게 하니까 예. 다음 절차로는 원유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를 미국이 만들어 놓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금융 제재 부분도 좀 짚어보고 싶은데 이게 지금 보니까 북한 해외은행 대표 등 16명이 블랙리스트에 추가가 됐는데 아쉬운 점이 여기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김여정이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저희가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는 뭐 포함을 시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안 한 거죠. 못한 것이 아니라 왜냐? 북한과 결국에 협상을 해야 되는데 김정은을 그 대상으로 포함을 시켜버리면 북한 예. 체제에서는 협상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최고 존엄이기 때문에 최고 존엄을 건드려 놓은 상황에서 그 밑에 있는 실무자들이 논의를 할 수가 없는 체제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과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고의로 포함을 시키지 않고 대화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네.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러면 대화의 길을 좀 열어놨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예. 북한을 압박해 나가는 것이 가장 네. 합리적인 방식이고 그러한 접근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북한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 또 전쟁으로 낙인한다고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북한의 반응 어떻게 보시고 또 추가 도발 가능성까지 좀 짚어주시죠. 북한의 반응은 예상된 것이었습니다. 늘 이렇게 새로운 제재 결의가 나오면 이것은 전쟁 행위다, 부당한 결의다, 자신들은 합법적으로 핵무기를 가질 권한이 있다 이러한 얘기를 해왔던 것이고요. 네. 그런 맥락에서 나왔고 이것이 바로 도발로 이어질 것이냐 몇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 거죠. 예. 먼저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에는 자신들이 추가 제재를 받게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할 겁니다. 그 신중함은 군사기술적 측면에서 이번 화성 15형도 실패했다고 보여지는 재진입 기술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야지 추가 도발을 할 것이다. 예. 따라서 뭐 평창 올림픽 이전까지 북한이 도발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네. 그 이후에 전개되는 전략적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자신들의 기술적 준비에 따라서 추가 도발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따라서 우리로서는 평창을 계기로 해서 북한을 대화로 유인해내는 그런 조건이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에는 그보다 더 상응하는 네네. 그러한 제재가 있다는 것을 잘 알리는 그러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